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할머니예요. 70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얼마 전 저는 동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를 마련했는데요. 제 인생의 절반을 산 울산을 떠나자니 어째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 자꾸 올라가는 날짜를 미루고 있었어요. 그래도 제 인생의 마지막 변화다 생각하고 움직여 보려고 이삿날을 잡았네요. 혹시 제가 자녀가 없어서 집을 사두고 주지를 못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때마다 철마다 생선이고 김치고 다 보내주고 심지어 다달이 밑반찬까지 해서 보냈던 큰아들 집이 경기도에 있어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둘째는 제가 두 사람 회사랑 멀지 않은 데에 아담한 빌라 하나 해줬고요. 큰아들 내외가 제 아파트를 탐내기는 했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진심을 다해 잘해줬는데 아파서 병원 가려고 지들 집에 좀 있었다고 제 카드로 며칠 새 300만 원을 넘게 쓰고 저한테 청구서를 떠넘기더군요. 그거 보고 완전 질렸어요. 아무리 제 자식이라고 해도 마누라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하면 남이라고 해서 걔들 집안일 간섭 안 했고 며느리 힘들까봐 1년에 단 하루도 저희 집에 와서 묵고 가지 않는데도 다 괜찮다고 했어요. 그랬던 제게 아플 때 돈 300만 원으로 정을 떨어지게 하더군요. 저 그제야 정신 차렸어요. 큰아들이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요. 지금 저 그 애들 꼴도 보기 싫어 연락 끊고 있어요. 그게 6개월도 넘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부산에서 여고를 나와 삼촌 회사에서 일을 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2년쯤 지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남편은 국립대학교에서 강사로 있었어요. 30 초반 나이에 머리 좋고 똑똑하다 소리 들으며 박사과정 다 밟고 곧 전임 강사 될 거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만큼 인정받고 있었고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한다고 평이 좋았죠. 제가 프로포즈를 받은 장소도 남편 직장인 대학교 캠퍼스일 만큼 남편은 자기가 강의하는 대학을 참 좋아했어요. 어찌 보면 낭만적이기도 했죠. 울창한 나무들에 둘러싸인 곳에서 반지를 주며 평생 함께 하자는데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순간 공주님이라도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할까요?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꿈 같지는 않았어요. 때때로 시어머니 잔소리에 섭섭하기도 했고 남편과도 갈등이 있기도 했죠. 우리 때는 여자들이 더 시댁에 기죽어 살았잖아요. 그런 게 저도 있기는 했어요. 시부모님이 제가 마음에 안 찬다며 혀를 차기도 했고요. 신혼 초에는 섭섭하고 속상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시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실 때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며느리 잘 들어와서 아들 일 잘 풀리고 재산 풀었다며 칭찬하셨거든요. 남한테는 절대 며느리 흉보는 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시부모님이라고 생각했고요. 남편과는 아들 둘에 막내딸 하나를 두었어요. 남편은 아이들을 유독 예뻐하는 사람이었어요. 특히 큰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옛날 사람들이잖아요. 장남에 대한 기대와 희망 같은 게 컸던 거죠. 딸아이는 딸이라고 또 예뻐하니 둘째가 좀 섭섭할 수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애어른 소리를 듣던 애라 그런지 크게 티를 낸 적은 없네요. 지금 생각하면 둘째가 속이 깊어서 저희 가정이 별일 없이 지나왔던 것 같아요.
남편은 교수로 명성을 쌓으며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언제까지고 계속될 줄만 알고 살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큰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갑자기 저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심근경색이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하늘도 원망스러웠네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때마침 큰아들은 졸업 기념이라며 미국 여행 중에 있어서 장지로 옮기는 날에야 돌아왔어요. 그래서 넋을 놓고 울기만 하는 저를 위로하고 모든 걸 다 했던 게 둘째였네요. 딸아이도 저 대신 주변에 다 연락을 했고요. 저는 그저 남편이 가장 사랑했던 큰아들이 오기만을 바랐어요. 여행에서 막 돌아와 장지에서 만난 큰아들을 보자마자 저는 그 아이 품에 안겨 다시 한번 통곡을 했었네요. 남편이 먼저 가버리고 저는 큰아들한테 더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라면 큰애한테 이렇게 했겠지. 남편이 있다면 큰애하고 이런 걸 했겠지. 그런 생각들이 떠올라 더 많은 걸 챙겨줬고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애를 썼어요. 둘째나 딸아이보다 큰아이가 많이 허전해야 할 것 같아서였죠. 민수야,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만 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줄 거니까. 알겠지? 엄마한테는 우리 민수가 최고야. 아버지 몫까지 엄마가 해줄 거야. 엄마 마음 나도 다 알지. 아빠 돌아가셨어도 엄마가 있어서 이만큼 견디는 것 같아. 민호, 민영이도 아빠 많이 보고 싶겠지만 나만큼은 아닐 거야. 아빠랑 나랑 각별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미국 갔을 때 석사과정 하면서 살아보고 싶은 데가 있어. 근데 미국 가서 몇 년씩 있는 건 엄마도 어렵지. 그래도 미국 갔다 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당연히 더 좋겠지. 갈 수 있으면 가. 어렵긴 뭐가 어려워. 걱정 말고 준비해. 아이들한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은 돌아가신 시아버지한테 받은 유산이 꽤 있었어요. 남편이 유산을 받고서 바로 제 앞으로 해줬던 부산에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그 외에도 경주에 땅이 있었고요. 시아버지가 꽤 알부자였어요. 남편이 가고 나머지를 받게 된 저한테는 다른 일 안 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남기고 간 걸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서 언니와 함께 식당을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죠. 그러니 큰아들은 자기가 미국을 갈 수 있는지 걱정했던 거였고요. 저는 당장 부산에 있는 건물을 처분해서 큰아들이 미국 갈 수 있는 돈을 만들었어요. 제가 큰아들 민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주니 애가 놀라서 저를 보더군요. 엄마한테 이런 큰 돈이 어딨어? 혹시 이상한 데서 빌린 돈 아니지? 아니야, 이모랑 이모부가 해주셨어. 엄마가 왜 이상한 데서 돈을 빌려. 그런 걱정 하지 마. 정말이니까 이모한테 물어봐. 물론 언니한테는 미리 입을 맞춰둔 상태였어요. 그제야 큰아들은 안심을 하고 기쁜 얼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아들은 미국 갈 준비를 착착 진행했고 저는 계속 언니와 식당 일을 했네요. 그러자 대학생이던 둘째가 자기가 과외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잘 버니까 이제 저더러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둘째는 큰애보다 공부를 잘해서 서울에서 더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큰아들이라고 오로지 장남한테만 신경 쓰고 있었던지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제가 그 돈을 받을 수는 없었죠. 아니야, 민호야. 너는 형도 안 한 아르바이트하며 공부하는데 네가 써야지.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오히려 나가서 있는 게 더 좋아.
집에만 있으면 그게 더 힘들어. 아빠 생각도 더 나고. 그러니까 엄마 신경 안 써도 돼. 민호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써. 엄마는 나한테 돈 받는 것도 불편해? 내가 마음 써주는 건데 내 마음도 좀 생각해 주지.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우리 민호 혼자서 너무 잘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래. 그래도 형이 주면 받았을 거잖아. 그제야 저는 둘째 아들이 꽤 상처를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변한 건 아니었죠. 그저 그런 게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하고 미안하다고만 했네요. 둘째한테도 잘해야지 하면서 자꾸 큰아들만 신경 쓰게 되는 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딸아이도 저한테 둘째 오빠 신경 쓰라고 할 정도였지만요. 저도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자꾸 장남의 남편 모습까지 겹친다는 이유로 큰아들만 돌보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둘째는 그날 저한테 섭섭함을 표시한 후로 2번 다시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큰아들은 미국으로 가게 됐어요. 공항에서 출국장을 나가는 큰아들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갔을 때만큼은 아니어도 정말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날 일을 하나도 못하고 집에 자리 보전하고 누웠거든요. 죽이랑 식당에서 반찬을 이것저것 가져온 언니는 예언 같은 말을 했어요. 너 민수 끔찍하게 여기는 거 아는데 그렇다고 민호나 민영이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러는 거 그 애들이 어떨 것 같니? 이제 네 옆에 있는 애들 좀 돌아봐. 그리고 민수는 이제 미국 갔으니 지 알아서 하고 오게 내버려 두고. 너 나중에 더 나이 들어 봐라. 너한테 진짜 잘할 사람은 민호야. 민영이도 잘할 거고. 근데 민수는 모르겠다. 언니, 민수가 공부밖에 몰라서 그렇지. 걔도 마음 착한 애야. 지 아빠 사랑 많이 받은 애잖아. 큰 울타리인 아빠가 없어졌으니 어떡했어. 내가 그거 생각하면 너무 짠해서. 민호나 민영이보다 민수가 애틋했잖아. 하여간 너 민수 생각하는 건 진짜 못 말리겠다. 근데 그 울타리 민호도 민영이도 잃어버렸어. 너도 잃어버렸고. 제발 부탁이니 이제 너 자신부터 돌봐. 그리고 민호랑 민영이도 좀 생각하고. 식당은 당분간 안 나와도 돼. 사실 너 없이도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네가 대준 돈이 있잖아. 나오는 수익에서 그냥 네 목 챙기기만 해도 돼. 처음 언니가 식당을 할 때 자금이 부족해서 제가 돈을 대주고 같이 하자고 하며 시작한 거였거든요. 그냥 돈만 대주면 언니가 자존심 상할까 봐요. 규모는 작은 식당이었지만 고급 음식점으로 소문이 잘 나서 저녁 같은 경우는 예약만 받고 있었어요. 형부가 하는 사업이 어려울 때 시작한 일인데 이제 형부도 다시 재기해서 안정적으로 되었죠. 식당은 이제 정말 제가 없어도 되기는 했어요. 알았어. 그러면 매주 2번이고 3번이고 내가 나가는 날 정해줘. 그러면 나갈게. 언니는 주마다 정산하는 날 한 번만 나오라고 했고 저는 그날이 되면 새벽같이 나가서 제가 주방 청소도 싹 하고 설거지 나오는 것도 다 하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는 걸 형부가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처제가 왜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런 거 하라고 우리 집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야. 그저 한 번씩 나와 바람 쐬라는 거지. 괜찮아요, 형부. 누가 하면 어때요? 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편이 마음도 좋고요. 형부는 그런 제 어깨를 다독여줬어요. 별 말은 없었지만 형부의 위로가 전해지더라고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드문드문 연락을 하다가 2년째 될 때부터는 거진 연락이 없었어요. 여름방학이면 집에 왔지만
친구들 만난다, 교수님 만난다. 이래저래 바빠 집에 붙어 있을 틈이 없었어요. 돈이 필요할 때는 전화를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말도 없이 울산 제 집에 나타났더라고요. 미국 간 지 4년 만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딸아이도 서울에서 대학 졸업반이라 집에는 저 혼자였어요. 저는 너무 반가워 손을 잡고 끌어안고 좋아했어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우리 아들이 정말 왔네. 어? 우리 민수가 왔어. 근데 어떻게 온 거야? 방학도 아닌데. 아,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졸업이라 학교 거의 안 가서 괜찮거든. 그보다도 엄마, 나 결혼하려고. 결혼? 결혼을 한다고? 아니, 그동안 연애도 했던 거야? 엄마한테는 이런 방구 없었잖아. 저는 민수가 거기서 죽어라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성도 만나고 놀기도 하는 거 당연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리 그 순간에는 섭섭하던지요. 게다가 그때 둘째가 여자친구라고 저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있었어요. 보니까 결혼하고 싶어하는 눈치더라고요. 여자애도 괜찮은 것 같고 애가 좋다면 지 형보다 먼저 결혼한다고 해도 시켜야지. 그거라도 해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불쑥 꺼내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냥 만나다가 헤어질까봐 얘기 못했지. 사실 일일이 내 친구 관계 엄마한테 다 말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야. 한 6개월? 근데 인연은 길게 만난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라며. 내가 수희 만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잖아. 진짜 나한테 잘하래야. 엄마도 보면 마음에 쏙 들걸? 아이고, 너만 받겠다고 하는 거 결혼 아니야. 엄마도 그래. 네 아빠가 나한테 잘해준 게 없으면 그렇게 오래 같이 못 살았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마음에 들면 너도 잘할 생각해야 돼. 당연하지. 엄마도 수희 마음에 들 거야. 얘가 중학교 영어 고사라니까. 근데 나 있는 대로 연수받으러 왔더라고. 그랬다가 이렇게 결혼할 사이까지 된 거고. 엄마도 이제 며느리 봐야지. 학교 선생님이라니 직업이 꽤 괜찮다 싶어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지만 학교 선생이 몇 개월씩 미국에 가서 연수까지 받을 정도면 집도 꽤 잘 살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에는 며느리 집안이 너무 잘 살면 괜히 우리 아들 기죽고 살까봐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또 그쪽에서 우리 집에 남자 어른이 없다고 안 좋게 보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그런 제 걱정들은 며느리와의 첫 만남에서 대부분 풀리기는 했어요. 학교 선생이라더니 지적이면서도 예쁘장해서 민수가 왜 좋아하는지 단번에 알겠더군요. 고상하면서도 지나치게 꾸미지 않는 것도 보기 좋았어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 외동딸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오빠랑 같이 운동도 많이 시키고 피아노에 바이올린에 많은 걸 가르쳐 주셨다는데 그런 교양이 있는 점도 좋아 보였어요. 화려하고 유행 따라가는 젊은 여자들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네요. 엄마, 수희 마음에 들었지? 엄마 표정 보니까 딱 알겠던데? 그래, 네가 왜 좋아하는지도 알겠더라. 네가 원래 화려한 사람보다는 지적인 이미지를 좋아했잖아. 아버지랑 오빠가 의사라고 했지? 정말 집안이 좋네. 어머니가 바이올린 전공하셨어. 그래서 어릴 때도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고 예체능 쪽도 많이 배우게 하셨더라고. 그런 게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들잖아. 며느리감으로 딱이지? 아들은 제가 며느리감을 마음에 들어하니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자의 집에서도
우리 큰애 스펙이 딸리지 않으니 반대 없이 둘이 잘 살아보라고 했다더라고요. 큰아들은 여자집 부모가 해외여행 스케줄이 있으니 그 전에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하더라고요. 제가 좋다 어떻다 말도 하기 전에 정말 얼떨결에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서 알려주더라고요. 거의 통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저는 큰애가 좋다고 하니 알았다며 따랐죠. 그 바람에 둘째 여자친구를 만나는 건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네요. 그럼에도 둘째는 별말 없었어요. 형이 먼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다면서요. 딸아이는 조금 발끈하기는 했네요. 우리 쪽 의견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는 게 어딨어. 나 그때 워크숍 했단 말이야. 내가 들어가고 싶은 회사에서 하는 거야. 난 몰라. 안 가. 엄마는 너무 큰오빠 위주야. 솔직히 안 그러는 집들도 많은데 엄마 민호 오빠 여자친구도 안 만났지? 나중에 내가 남자친구 데려올 때도 큰오빠 무슨 일 있으면 큰오빠 뒤치다꺼리 할 거지. 딸아이는 울상이 되어서 저한테 따졌어요. 저도 속이 상했지만 이미 정해진 거 어쩔 수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둘째가 자기가 나중에 잘 말하겠다고 하며 마무리가 됐고 딸아이는 워크숍에 갔고 저희는 저와 둘째, 여자 쪽 집에서는 여자 부모와 여자의 오빠 부부가 나와 자리를 함께 했어요. 바깥 사돈이 의사라 그런지 인상이 좀 차가워 보였지만 그냥 무난하다 싶더라고요. 대단히 욕심부리는 것도 없었고요. 저는 남편이 먼저 가서 홀 시어머니라고 못마땅히 할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런 내색도 없었어요. 다만 여자의 오빠는 좀 거만한 것 같았지만 어차피 얼굴 보며 살 거 아니니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이것만도 다행이다 싶었고 저와 여자 부모는 두 아이 결혼을 진행하자고 했네요. 다만 안사돈이 제가 혼수를 떠나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넌지시 떠보더라고요. 그래서 얘들 살 아파트 정도는 해줄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분명하게 말했어요. 기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 사돈들이 제 아들 보는 눈빛도 달라지는 것 같고 여자의 오빠도 저희를 다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실은 형부가 절 봐서 해주는 거라며 큰애 신혼집 아파트 사는 데에 돈을 절반 이상 보태줬어요. 그 덕에 큰애 직장에서 가깝고 좋은 동네에 괜찮은 아파트를 얻어줬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 받은 것 중 재개발 들어가는 곳 땅을 팔아서 그 돈을 큰아들한테 줬어요. 꽤 되는 돈이라서 그런지 큰아들도 놀라기는 하더라고요. 니네만 잘 살면 돼. 알았지? 민수 너 니네 처가에 괜히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고 주는 거야. 내가 왜 주눅을 들어? 나 땡땡대학에서 초빙 연락 왔어. 이제 나도 잘 될 일만 남았다니까. 걱정 마 엄마. 아휴 그랬구나. 진작 말했으면 엄마가 떡이라도 맞추고 잔치를 했을 텐데. 에이 앞으로 나 결혼한다고 돈 쓸 일도 많을 텐데 뭐 그런 것까지. 됐어. 남들 안 하는 취업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야. 누가 아무나 땡땡대에서 제의를 하니? 다 민수 네가 똑똑하니까 그런 거지. 저는 신이 나서 정말 떡을 맞춰 돌렸어요. 그렇게 신이 나서 시작한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어 결혼식을 잘 치렀어요. 며느리는 저희 친척들한테도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행동해서 다들 좋아했어요. 결혼식 내내 남편 생각에 저는 눈물을 찍어냈어요. 뒤에서 둘째랑 딸애가 저를 달래야 할 정도로요. 민수 아빠, 우리 민수 잘 살게 지켜줘요. 저는 그렇게 빌고 또 빌었네요. 그 후 1년이 좀 지나서 둘째가 결혼을 했어요. 몇 년 후에는 딸아이도 결혼을 했고요. 차례차례 아이들이 자기 가정을 꾸리니 제 마음이 텅 빈 것 같더라고요.
특히 큰아들 때문에 더 그랬어요. 결혼하고 몇 년 되니 저를 잘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어쩌다 제가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넣어도 거의 답이 없었어요. 큰아들은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니 전 같지 않게 많이 퉁명스러워졌어요. 왜 자꾸 전화해요, 귀찮게. 나 쉬는 날은 자야 되니까 별일 없으면 연락하지 마요. 많이 피곤해? 엄마가 보약 좀 지어서 보내줄까? 됐고, 그냥 수희한테 돈으로 보내. 그럼 알아서 좋은 한의원에서 지을 테니까. 엄마는 좋은지 어쩐지도 잘 모르는 데 가잖아. 알았어, 돈 보낼게. 아프지 말고 잘 지내. 그래도 가끔 연락 좀 해주고. 엄마 니들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단 말이야. 에이 진짜 알았어요. 그렇게 전화를 툭 끊어버리는 큰아들이 섭섭했지만 애써 마음을 달랬어요. 며느리도 학교일 바쁘다고 아이 갖는 것도 미루고 일에 파묻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들 인생 열심히 사는데 내가 자꾸 전화하면 귀찮겠지 싶으면서도 그래도 어떻게 전화 한 번을 안 하나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도 저 큰아들 생각해서 항상 참고 넘어갔어요. 언니랑 형부가 큰아들 부부 잘 지내는지 명절 때 오면 얼굴 볼 수 있는지 물어볼 때마다 연락도 자주 하고 용돈도 잘 보내준다고 둘러댔죠. 명절에는 아이들 바쁜 거 핑계를 대신 대주면서 지나갔고요. 사실 큰애들은 저에게 용돈 한 번 보내줘 본 적이 없었어요. 언니랑 형부는 한 번 찾아오지 않는 큰아들 부부한테 섭섭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큼 더 잘하려고 애썼네요. 큰애 집의 절반 이상은 형부가 저 생각해서 보태주신 건데 그 사실을 알고서도 찾아오지 않으니 언니랑 형부는 섭섭할만 하죠. 저는 그래도 애들을 감싸고 저한테 잘하고 있고 언니 부부 못 만나서 미안하다고 한다고 변명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속상했던 일이 있었는데 남편 제사 때문이었어요. 이번에 둘째 며느리가 아이를 가져서 입덧 때문에 음식을 할 수 없을 것 같길래 큰 며느리한테 부탁하는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도 문자를 확인도 안 했는지 영 소식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기다리다 못해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3번 만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큰애야. 내 문자 못 봤니? 이번에 둘째가 입덧 때문에 제사 음식 준비를 못할 것 같아서 네가 좀 와서 해줄래? 아니 내가 할 테니 옆에서 도와만 다오. 어머니 그이가 전화 안 드렸어요? 이번에 저희 오빠 정교수 돼서 그 기념으로 저희 다 같이 해외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이게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준비했던 거라서요. 취소하기도 어렵고 이번만 아가씨네랑 서방님하고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네 시아버지 제사인데 그걸 빼고 네 오빠 일로 여행을 간다는 거야? 어머니 저희도 이렇게 온 가족 여행 가는 거 잘 못해요. 그리고 아버님 제사는 매년 돌아오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이 뭐가 돼요? 며느리는 불쾌하다는 듯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큰아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군요. 그래서 문자로 한바탕 속마음을 쏟아놨어요. 니네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 미리 말을 해주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니? 하필 아버지 제삿날 끼어서 해외여행 가면서 왜 미리 말을 안 해줘? 왜? 나한테 말하면 못 가게 할까봐 그랬냐? 그거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니들 솔직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나 너 결혼할 때 해줄 만큼 다 해줬어. 남들 다 부러워할 아파트. 애 낳고 집 좁을까봐 30평대로 해줬고 혼수도 전부 이름 있는 데 가서 하고 뭐 하나 부족하지 않게 했다. 너한테 내가 돈 준 거 기억은 하니?
나한테 잘하라고 그렇게 해준 건 아니지만 니들도 최소한의 성의는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모부가 네 아파트 사는데 그렇게 많이 보태줬는데 어째 얼굴 한 번을 안 비치니? 지금 니들 결혼하고 벌써 몇 년이야. 내가 니네 애 안 갖는다고 뭐라 하기를 했어. 언제 한번 안 찾아온다고 잔소리를 했어. 그런데 네 아버지 제사도 이제 안 챙기겠다고? 정말 해도 너무한다. 나랑 안 보고 살 작정인가 보구나. 비록 문자지만 할 말 다 하고 났더니 속이 시원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자 큰아들 내외가 연달아 전화를 하며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고요. 어머니, 제가 학교에서 신경 쓸 게 많아서 일 처리하며 전화를 받다 보니 좀 퉁명스럽게 된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정말 오빠 축하해줘야 돼서 빠질 수가 없고 대신 저희가 여행 가기 전에 먼저 들를게요. 아들도 전화 빨리 못 받아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해서 저는 그걸로 풀고 알겠다고 했어요. 큰아들 내외는 약속대로 여행 가기 전 제가 사는 울산에 내려왔어요. 같이 제가 해준 저녁을 먹고 근처 카페에 나가 차 한 잔씩 했네요. 큰아들이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어머니, 이제 저 아이 가질 계획이에요. 그이도 그러자고 했고요. 아, 네가 아주 큰 결심을 했구나. 잘했다. 둘째네도 아이 생기는데 니들 없으면 아마 쓸쓸할 거야. 네, 그래서 말인데요. 저나 그 사람이나 다 일 때문에 바쁘잖아요. 어머니가 키워주실 거죠? 저 어머니 믿고 아이 낳는 거예요. 친정엄마는 몸이 약하셔서 부탁드리기 좀 뭐해서요. 아우, 내가 애 하나 못 봐주겠니? 걱정하지 마.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저는 울산에 있고 애들은 서울에 있지만 그런 거리 같은 거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큰아이의 아이라니 얼마나 예쁠까. 생각만 해도 행복해지더라고요. 큰아들 부부는 정말 얼마 안 가서 아이를 가졌고 10달을 무사히 지낸 후 아주 똘똘한 아들을 낳았어요. 저는 진짜 제 몸 안 사리고 큰애 집에 가서 지극정성으로 손자를 돌봤어요. 그러면서 애들 밥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집안 청소까지 다 했네요. 그냥 제가 해주는 게 좋았어요. 애들 아파트의 큰아들 서재방에 이불을 펴놓고 쪽잠을 자며 그렇게 며칠씩 지내다가 한 번씩 집에 내려가고 하는 생활을 3년은 한 것 같아요. 둘째는 먼저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어서 제가 어쩌다 들리기는 했어요. 둘째는 집안일 하는 도우미를 고용해서 나름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큰애 아이만 봐주는 게 미안해서 갈 때마다 이것저것 사가니까 둘째 며느리가 사람 좋게 웃으며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만 하더군요. 딸아이는 여전히 제가 큰아들네만 신경 쓰는 걸 그닥 좋아하지 않았는데 한 번은 이러더라고요. 어쩌겠어. 그게 엄마인데 내가 뭐라고 한다고 바뀔 거 아니잖아. 서로 감정만 상하지. 엄마 좋을 대로 해. 지금 돌이켜보면 둘째네하고 딸의 부부가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잘 지내려고 노력했던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걸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애들한테 많이 미안해지죠. 저는 큰손자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도우미가 집안일을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큰아들 집에 올라가서 반찬도 만들어 놓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주고는 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애들 둘 다 집에 들어오지 않고 저만 손자를 돌보며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먼저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엄마, 이제 반찬은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것도 힘들잖아. 괜찮아. 엄마는 힘들기는 뭐가 힘들어. 내 새끼들 먹는 건데.
엄마, 근데 수희가 이제 엄마 오는 게 좀 불편하대. 그렇잖아. 애 낳은 게 벌써 언제야. 그때 힘드니까 좀 키워달라고 한 거지.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올 줄 몰랐대. 며느리 입장에서는 그래. 엄마 내 서재방에서 자다가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것도 많이 신경 쓰이나 보더라고. 한참 잘 시간에 깨게 된다고. 그러니까 반찬해 줄 거면 이제 울산에서 해서 보내줘. 아니, 이제 애 건사할 수 있고 도움이 오니까 나더러는 오지 말라 그러는 거니? 내가 언제 돈 받고 했어? 니들 건강 생각해서 좋은 재료로 해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러는 건데 좀 섭섭하다. 섭섭하기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엄마가 이모부랑 같이 집 해준 것 때문에 말 못하고 있었는데 매형네가 이번에 한강 보이는 되게 좋은 아파트 이사 갔거든. 그것 때문에 수희가 생각이 많아. 우리는 계속 여기서 이러고 살아야 되냐고 하고. 쥐오빠랑 비교가 많이 되니까 속상한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이제 큰애 오빠네랑 맘먹는 집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 뭐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오지 마요. 네? 솔직히 그동안도 애써 섭섭한 기색을 숨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속상하더라고요. 저는 두말 않고 부엌을 나와 제 가방과 옷옷을 들고 큰아들 집에서 나왔어요. 그 후에 큰아들이 말하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오빠 의사친구 중에 골라서 결혼할 걸 그랬다는 둥 해서 좀 싸우기도 했나 보더라고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결혼하자고 먼저 말한 건 큰 며느리였다고 해요. 남의 아들 열심히 공부해서 학위 딸 때 연수랍 쉬고 와서 결혼까지 하자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결혼을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한다니 괘씸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제 손자의 엄마잖아요. 우리 집 큰 며느리고요. 저는 더 이상 큰아들 집에 가지 않게 됐고 큰아들네도 저를 찾지 않았어요. 명절이어도 항상 무슨 일이 있다, 뭐가 어떻다 하며 안 오기 일쑤였고요. 한 번은 둘째네가 온다길래 큰애 손자가 보고 싶어서 둘째네가 데려오면 안 되겠냐고 했다가 큰아들이 전화로 그 일로 부부싸움 했으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고는 일방적으로 끊더라고요. 점점 큰아들 내외한테 정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끔찍하게 사랑했던 큰아들, 제가 마음을 다해 키운 큰아들의 예전 모습을 붙잡고 마지막 정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불쑥 큰아들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자기네랑 장인 장모 여행 가는데 아이를 두고 가기로 했더라고요. 그때가 연휴여서 도우미도 쉬는 날이라며 저더러 아이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애를 놓고 딸랑 지들만 여행을 간다니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그냥 알겠다고만 했네요. 그렇게 서울에 올라가서 손자를 돌보다가 울산에 왔더니 언니 부부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 거였어요. 특히 언니가 많이 속상해했네요. 선혜 너 여태 애 봐준 것도 돈 한 푼 안 받았지? 그러면서 지 엄마 보러는 오지는 않고 지들 필요할 때만 오라가라 하고 아무리 친손주라지만 요새 누가 공짜로 애를 봐줘? 너 다음부터 이러지 마. 맞아. 처제 나이도 생각해야지. 정 봐줄 사람 없으면 다른 도움이라도 고용하라고 그래. 걔들 참 이래저래 지들 실속만 챙기려 들고 돈은 죽어라 안 내놓고.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고 애들 사고방식이 글러먹었어. 민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저도 이제는 점점 마음이 다치려고 하네요. 형부,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민수가 맞나 싶어요. 그렇다고 할머니가 돼서 내 손자 돌보며 시급 얼마 달라, 일당 얼마 달라 하기도 웃기고요. 얘 선아야, 나도 우리 영훈이가 애 봐달라고 하면 일당 받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하지 마. 그래도 우리 처제 저 진심은 언젠간 다 돌려받을 거야.
세상 이치가 그렇더라. 그래야지. 그렇게 언니 부부가 대신 화내주고 위로까지 해주니 마음이 덜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둘째네랑 딸내 부부가 저더러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됐다고 했는데도 아니라며 제주도 제일 좋은 호텔까지 잡아놨다며 억지로 저를 불렀어요. 그렇게 둘째네 부부랑 손녀, 그리고 딸내 부부랑 외손자 외손녀와 함께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재밌게 보냈어요. 그리고 제주도 공항을 가는데 큰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또 나를 부를 일 있나 싶어 받아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학교에서 교사 워크숍을 가는데 애를 봐달라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제주도 공항이고 울산 가는 길이라 오늘 가기 힘들다니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알겠어요. 근데 어머니, 저희는 바쁘게 지내는데 어머니는 잘 놀러 다니시네요. 되게 편하고 좋아 보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참. 큰며느리는 대야만 대할수록 정말 저랑 안 맞는다 싶었어요. 더는 같이 말 섞기 싫다는 생각까지 들어서 그날은 니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제 몸에 이상이 발견됐어요. 정기검진을 했는데 위에 뭐가 보이는 게 있으니 큰 병원에 가서 일단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황망해서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형부가 지인 중에 큰 병원 연줄이 닿는 사람이 있다며 얼른 예약을 잡아줬어요. 근데 거기가 큰아들네 집하고 가깝더라고요. 딸애는 거기랑 반대 방향인 경기도에 살고 있고 둘째네는 강북이었어요. 게다가 둘째네도 장모가 아파서 병원을 다닌다고 거기 와 있어서 저까지 가면 애들이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병원도 차 타고 한참 가야 했고요. 그래서 큰아들한테 병원에 갈 일이 생겼으니 하루만 있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잠깐 침묵하다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니네한테 뭐 해달라고 안 할 거야. 내가 쓸 건 내가 쓸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알았지? 요새 수희가 생활비 때문에 좀 예민하거든. 그러니까 엄마가 꼭 엄마 말대로 해주면 좋겠어.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제가 검사받을 게 있다고 하면 괜찮냐, 많이 안 좋냐는 말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때 이미 제 마음에는 큰아들 내외에 대한 가느다란 희망마저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갔더니 어쩐 일인지 큰며느리가 집에 있더라고요. 학교가 시험이라 빨리 끝났다나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였어요. 어머니, 오시자마자 죄송하기는 한데 어머니 카드 먼저 주시겠어요? 어머니가 어머니 쓰실 거 어머니 걸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계산할게요. 저는 두 말 않고 제 카드를 줬어요. 그리고 저녁거리 준비할 거 있으면 그것도 제 카드로 하라고 했죠. 그렇게 불편한 저녁을 얻어먹고서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검사실 스케줄 때문에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더군요. 검사 받는 것도 받는 거지만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고되게 보내고 울산에 내려가려는데 큰아들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엄마 여기 계시는 동안 카드값 50만 원 나왔어요. 아니, 아무리 제가 먹을 거 써달라고 카드를 맡겼기로 어떻게 하룻밤에 50만 원이 나오나요? 그때까지 확인 안 했던 카드값 내역 문자를 봤더니 뭘 샀는지 한꺼번에 50만 원가량 결제된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제 카드 번호를 인터넷 쇼핑몰 쓰는 데에 등록을 해놨는지 다음 날에는 300만 원이 찍히는 거였어요. 비밀번호는 제가 늘 쓰던 게 있어서 큰아들이 알았을 테고요. 그리고 일주일 후 명세서를 받아본 저는 이가 갈렸어요. 돈을 전부 일시불로 해놓아서 카드값이 평소 나오던 거 빼고
365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으로 큰아들을 완전히 마음에서 떠나보냈어요. 그리고 침착하게 아들네 사는 동네 부동산 몇 군데에 전화를 걸어 큰아들네 사는 아파트를 금매로 내놓았어요. 그리고 둘째한테 이만저만해서 큰형 집을 내놓았고 네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해놓았으니 니들이 집 파는 것 좀 대신 해달라고 했죠. 그리고 큰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검사 때문에 하루가 니네 집에서 잤다고 365만 원이라는 돈을 결제하다니 앞으로 너희 집에서 묵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다. 안 그래도 동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내가 거기로 가서 있으면서 니네 신세는 다시는 안 지라고 한다. 그러자 1분도 안 돼서 큰아들놈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야? 동탄에 웬 아파트? 엄마한테 그런 돈이 있었어? 청약된 거야? 엄마 돈 있어. 내가 니들 결혼할 때마다 아빠 유산 주는 거라고 해서 남은 게 없는 줄 알았나 봐. 네 아빠 되게 야무진 사람이야. 나한테 따로 현금도 주고 서울에 건물도 주고 가셨어. 그리고 네 할아버지가 우리한테 꽤 많은 땅을 주셨거든. 그게 몇 년 전 도로난다고 해서 보상금 받고 이래저래 돈이 생겨서 그걸로 동탄 아파트 마련해뒀어. 그런 게 있었으면 진작 우리한테 말을 하지. 그럼 우리도 엄마한테 안 그랬지. 아, 나한테 받아낼 거 있으면 잘하고 아니면 푸대접하는 게 니들 하는 방식이니? 그리고 내가 왜 그걸 너한테 준다고 생각해? 그럼 나 안 주면 누굴 줘? 민호나 민영이 줄 거 아니잖아. 아니, 널 주니 둘째네를 주지. 그리고 지금은 나 아무한테도 줄 생각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생겼는데요. 바로 큰아들 내외가 그 밤에 제가 있는 울산까지 내려왔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올 수 있는데 여태 저를 외면했다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정말 두 사람이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큰며느리는 그 냉정하던 애가 갑자기 살랑거리며 이러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 동탄 그 아파트 주세요. 동탄 거기 난리도 아니에요. 완전 신도시 잘 해놔서 앞으로도 장난 아닐 거라는데. 어머니가 그 연세에 거기서 혼자 사시면서 뭘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세요. 왜 내가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냐? 너 나한테 맡겨놨어? 나 여태 니네한테 해줄 만큼 해주고도 병원 때문에 하룻밤 자는 것도 365만 원 긁힌 사람이야. 내가 그런데 니네한테 그 아파트를 왜 주냐? 어머니, 그 365만 원 제가 낼게요. 제가 다 갚을 수 있어요. 갚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럼 먼저 돈부터 보내봐. 두 사람은 제가 이렇게 한 적 없어서인지 꽤 놀라더라고요. 아들은 며느리 재촉에 어영부영 핸드폰을 꺼내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저한테 송금을 했어요. 저는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365만 원 중에 한 5만 원어치는 먹었으려나? 그 돈은 돌려주지 않을 거다. 내가 내 손주라고 다른 친할머니들도 다 받는 월급 안 받으면서 키워줬잖아? 그러니 그 정도는 니들이 내도 된다고 봐. 그럼 됐으니 이제 그만들 가봐라. 엄마, 이대로 가라고? 동탄 아파트는 뭔 말을 해줘야지. 했잖아. 니들 못 준다고. 니네한테 안 준다고. 사람 말을 어디로 듣고 이래. 귓구녕 막혔어? 제가 호통을 치자 며느리는 깜짝 놀라 딸꾹질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큰아들 내외를 서울로 쫓아버렸어요. 그리고 2달 후 큰아들은 자기 집이 금매로 팔렸다는 걸 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우리 이제 어쩌라고. 니네가 알아서 해. 아니면 니들이 같이 여행 다니고 했던 니 처가에 부탁하든가. 그 집 한 돈은 둘째네 줬으니까 그렇게 알아.
나 너한테서 배운 거 진짜 많아. 아무리 부모라지만 자식한테도 한계가 올 때가 있다는 거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은 안 하마. 하지만 너는 너무 내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나를 인격적으로도 한 번도 대하지 않았어. 네 마누라가 그러면 너라도 잘하자고 같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너도 너다. 내가 아파트 있고 돈 있다는 거 알고 이렇게 확 편해서 말이야. 너를 나랑 먼저 가신 네 아빠가 너무너무 잘못 키운 것 같다. 이건 사돈댁도 네 마누라 잘못 키웠단 소리야. 이제 서로 절대 보지 말자. 니네 원래 명절 때도 안 왔잖아. 제사 지낼 때도 마지못해서 와서 2시간도 안 돼 가버리고 그러니. 더는 나한테 엄마가 왜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인연 끊자. 제 말에 큰며느리가 수십 번 전화를 하고 큰아들도 집 앞까지 와서 싹싹 빌었지만 저는 절대 받아주지 않았어요. 큰아들 내외가 집 앞에서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고 큰 소리 내다가 지 이모부가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아주 혼비백산 도망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큰아들 내외와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고 있네요. 제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둘째네와 딸애한테 그간 소홀했던 거, 큰애 챙겨주느라 항상 뒷전이었던 걸 사과했어요. 그리고 제 검사 결과는 다행히 나쁘지 않아서 앞으로 건강관리만 잘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어찌됐든 조만간 동탄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요. 그렇게 또 늦은 나이에 변화를 시도해 보는 거죠. 지금 사는 집을 세를 주고 가려고 해요. 그림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운동 많이 하고 맛있는 거 잘 먹으며 건강하고 나를 위한 삶 살려고 해요. 둘째네랑 딸내들 더 잘 챙겨주면서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이제 우리 몸 우리가 최고로 여겨주며 살자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